선박에는 정말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한두 군데가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배를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수리 조선이 정말 중요한데 수십 년간 부산에서 선박의 심장을 고친 분이 계시답니다.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역풍은 도전이 되고 순풍은 희망이 된다는 믿음으로 수리 조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셨다는데 오늘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선박수리공업 협동조합의 김기동 이사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 수리 조선 사업이 부산의 미래 먹거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가 지금 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일단 여쭤볼까요? 네, 우리나라 수출품의 99.7%를 선박이 운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한 선박 수리는 계속되는 거지요. 수리업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원 정도 됩니다. 거의가 기술력을 제공하고 받는 매출로서 일반 상품 매출이라고 하면 약 10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즉 10조 원 정도 매출액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수리조선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약 2,300여 개의 업체, 한 업체당 15명씩만 근무한다고 봐도 약 3만 5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박 한 척이 수리차 입항을 하면 약 80여 개의 업체가 연관이 됩니다.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참 많습니다. 그 이사장님 그러면 수리조선업 업계에서 뭐 어느 정도나 그 일을 하셨는지도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약 40년 가량 됩니다. 40년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제가 상선을 10년을 탔고 예. 선박에서 감독으로 직장 생활을 10여 년을 했으며 제 사업을 21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가량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0년은 상선원으로 또 10년은 또 그 뭐 관리 감독하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누구에게나 인생이 바뀌는 때가 있는데 돌아보면 그 시기였다고 생각되네요. 네. 운명적인 배사랑을 한 지 20년쯤 지났을 때 시도 때도 없이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대기업에서 선박 수리 감독으로 일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에 매일매일 고민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굴복할지 맞설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라는 외침과 함께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창업 도전한다 그러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주위에서 뭐 대기업 그렇게 다니면 편안한데 뭘 창업까지 하느냐 이게 좀 만류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실력도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더구나 당신은 다른 분야와 달리 융통성 없는 엔지니어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무너졌는지 아느냐 하면서 예. 만류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조언했던 분들께서 조언해 줬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 걱정과 조언이 있었기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운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이 그때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참 잘 시작했다고들 응원해 줍니다. 지금은 뭐 사업이 다 이렇게 잘 일어났는데. 예. 그래도 처음에 그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셨을 때 괜히 대기업에서 나왔나 이런 후회는 없으셨는지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네. 극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지요. 그럴 때면 수없이 후회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좋은 직장을 차고 나왔는가 하면서 예.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서 먼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 고생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말 열심히 근무했기 때문에
특히 그 회사가 급성장해가는 시기에 10년간 정말로 열심히 근무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직원들이 가장 먼저 도와줄 줄 알았었는데 예.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후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몸담고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창업하면 제일 먼저 도와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군요. 네. 그 어려움 뒷구지에 수리 조선업계의 뭐 대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일하시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뭐 성장 과정을 기록한 책을 내셨다고 책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책입니까? 네. 직장인이었던 자연인 김기동이 포코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회사가 겪었던 사업들을 프로젝트별로 정리를 해볼까 생각했어요. 예.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힘들었던 사연들과 회사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인이나 젊은 사람들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책을 읽고 간접경을 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네. 성공 스토리 또는 자기 개발서를 쓴 겁니다. 또 선박수리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깡깡이 아줌마를 먼저 떠올립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선박 수리는 왜 하는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한국 선박수리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도 선박수리를 잘 이해들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종합병원입니다. 선박의 종합병원, 즉 선박수리조선입니다. 예. 선박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들어오는 예는 1%도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선박이 매년 건강검진을 하러 들어오는 거죠. 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선박 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운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러한 것들도 책에 기술하여 일반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선박 수리에 관해서 쓴 책들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네. 오. 제목이 좀 특별해요. 제목이 고래 심장을 수선하는 남자? 예입니다. 예. 뭔가 자부심이 되게 가득 찬 제목입니다. 네. 선박 수리를 함축하는 제목이 단어가 뭘까? 처음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으로 선박 수리 종합병원장 김기동, 대왕고래 종합병원장 네네. 등등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고래 심장을 수선하는 남자로 했는데 예. 고래는 큰 선박을 의미하고 또 고래같이 큰 마음으로 경영을 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인체에도 심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장기관과 혈관들이 있듯이 선박의 중요한 부분들을 고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목을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고 또한 의미심장하게 잘 지었다고들 하네요. 네. 고래의 심장을 수선하는 남자. 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이제 수리조선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많은 외화벌이, 예. 고용 창출 등 수리조선이 연간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참 큽니다. 한 예로 러시아 큰 어선 한 척에는 선원이 130여 명이나 승선하고 있습니다. 선박 한 척이 어마어마한 공장과 같은 거지요. 예. 산업에 모든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수리를 하면서 각종 부품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영도, 국제시장, 사상공단,
녹산공단 등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종류의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산업의 총화지요. 예. 식음료 종류도 우리가 먹는 모든 종류의 부식들이 선박에 공급됩니다. 선원들도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부산 소재 수많은 식당에서 또 가게에서 많은 구매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이 부산항에 들어오는데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수리조선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뿌리 산업이고 우리 시민의 친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사장님 수리조선 현장도 좀 자주 들르시고 또 올여름에는 굉장히 또 더웠잖아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떠세요? 가시면은 어떤 말씀해 주십니까? 그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합니다. 예.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직장 생활을 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합니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문제를 보면서 직접 의논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도 들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들어봅니다. 꼭 똑똑하고 기술력이 있는 직원만이 아닌 다른 직원의 의견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팀워크도 현장에 있고 소통도 현장에 있다는 걸 늘 느낍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질문 드린 게 요즘 여름에 너무 더우면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아유 너무 덥다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수리조선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열악하고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포코는 근무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각 성급 검사원들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면 자기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좋아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된 수리회사는 처음이라고. 즉 기술자들이 일을 하는데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해줍니다. 금년같이 덥지만은 작업장을 시원하게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식용 얼음 제공 등 찜통더위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나무 얘기가 됩니다. 네, 생각만큼 열악하지 않다. 예, 네, 시원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이어가면서 위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뭐 하시는 얘기가 있다고요? 뭐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책이 네. 있습니까? 예. 네, 이대로 끝나면 실패지만 극복하면 성공의 자양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의 쾌감을 맛볼 수 없다. 성공을 원한다면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얘기를 하지요. 45세의 늦은 나이에 창업하여 수많은 경쟁 기업들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후발주자로서 힘겨운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모든 일이 언제나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인내하면서 극복해 가는 자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항은 수리 선박을 접안할 부두가 많이 부족합니다. 궁여지책으로 개인 기업들이 부두를 마련하여 선박을 접안시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고 고용 창출을 하는 것은 우리 개인 기업들이 할 테니 정부가 나서서 수리선 접안 부두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바다, 그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바다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명언은 사실이었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수리 조선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반 부두 얘기도 하시고 젊은이들에게 도전해 달라라는 네.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선박수리공업 협동조합 김기동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뭐 요새 이제 뭐 뉴스 보면은